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실습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고리즘 실습의 첫 번째 영상에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또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오늘은 그 영상에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과정으로서 IT 전공자가 배워나가는 이 알고리즘 실습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지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 그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알고리즘 실습에 대한 얘기를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먼저 이런 내용을 한번 미리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걸로 지금 교수님이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컴퓨터 전공을 하든 또는 다 이게 컴퓨터 전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IT 전공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보통 이 IT라고 하는 이 약어를 많이 들어보시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도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별 인식을 못하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대화에 쓰이는 단어들을 어쩔 때 보면 뜻을 물어보면 표현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전공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여기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IT는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자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IT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IT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하나 적어놨어요. 일부러 이게 한자어다 보니까 한자어도 적어놨고요. 이 창이라는 이 단어 한자를 뜯어보면 되게 재밌는 용어가 되거든요. 영어로는 creativity라고 얘기하는데 이 창의는 어떤 뜻일까? 이걸 넣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요즘에 밖에서 보통 이걸 얘기할 때 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할 때 여러 가지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을 거예요. 전공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또는 글로벌한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영어라든가 제2외 국어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요구할 텐데 이런 요구사항 중에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창의적인 인재.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 창의는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자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물론 한자에 친숙하잖아요. 교수님도 별로 한자에 친숙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뜯어보시면 재밌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봤으면 하는 것 뭘까요? 지난 시간에 숙제 내줬었던 겁니다. 알고리즘이 뭐야 하는 정의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영어로.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이런 거야. 근데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보여주고 있는 이 양식을 못관 또는 못관 분들도 그냥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 중에 우리
중요하게 얘기했던 도구가 뭐가 있었냐면요. 기억나요? 뭐가 있었죠? 네, 의사 코드라고 하는 거 얘기한 거 기억하실 거고, 하나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플로우 차트하고 의사 코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공간을 비워두었습니다. 그렇죠? 예. 플로우 차트가 무엇이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플로우라는 영어 단어를 먼저 찾아보시면, 차트는 아시죠? 뭐 마태 차트, 원 차트, 뭐 파이 차트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자, 도형이라는 뜻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플로우라고 하는 게 무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좀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흐름이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흐름을 나타낸 어떤 그림, 이런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굳이 말하자면 흐르는 그림, 흐름도, 이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형태가 될 거죠. 자, 문제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범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결국은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분석한 걸 가지고 다시 우리는 뭘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하고 그것들을 구현해 나가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순서로 해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그려나가는 거고요. 이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의사소통의 교란,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뭘 이용한다고요? 예, 기호, 도형을 이용을 해서 그 흐름 표현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도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쉽게 합시다. 예, 그림으로 약속된 도형, 기호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형태로 그 흐름을 표현한 것,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이런 것들을 뭐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다이어그램의 넓은 범위에서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다른 식으로 하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도 다이어그램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근데 다이어그램 안에 플로우 차트가 포함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문제 해결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흐름, 뭐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 뭐 전공 용어답게 좀 바꿔보면 논리적인 흐름을 특정한 기호와 도형을 이용해서 도식적으로 표현한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뭘 거예요? 그래, 국제적으로 약속된 도형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했었는데요. 플로우 차트의 기호, 어떤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꽤 많은 걸 지금 기술을 해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름, 그 다음에 이 도식의 형태 어떻게 그려졌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요즘에 프로그램을 처음에 공부하거나 또는 알고리즘을 처음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본래대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 절차들을 그려내고 그 설계한 부분 그거를 토대로 해서 키보드로 옮겨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어떤 세상에 태어났다고요? 모니터가 있고요. 키보드가 있고 그 앞에 바로 앉아서 두들기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 될 어떤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확실하니까요.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면 처음 알고리즘을 배울 때는 이런 순서를 지켜서 플로우차트나 의사 코드로 내가 설계를 먼저 해보고 그것을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 기호 여러분들 익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거 보면 좀 작게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요. 직선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둥그스러운 모양 갖고 있죠. 이걸 지금 뭐라고 그랬죠?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로우 차트가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에 한 번씩 쓰입니다. 다른 식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써요. 이렇게 해서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start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마지막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end 이렇게 되겠죠. 근데 끝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살펴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교정 칸 비워놨는데요. 여러분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넣어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입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오는 어떤 통로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 키보드 입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는 뭐 디스크 같은 데서 데이터가 읽혀지는 그런 형태로 표현도 됩니다. 물론 키보드나 디스크는 별도의 그림, 도식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준비를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에 이거는 이제 변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꼭 살펴서 정의되어야 될 단어입니다. 교수님 저 더 변수란 말 아는데요. 네, 변수란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수학 시간에 변수란 말을 썼을 테니까요. 근데 IT에서 얘기하는 변수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아주 단순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꼭 다시 한번 더듬어 봐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변수를 초기화하고 준비하는 기호로서 이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프로세스 또 다른 식으로는 처리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직사각형이에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건데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처리되어지는 것, 명령 처리 그 자체를 나타내겠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플로우 차트를 그릴 때는 거의 이 처리 기호를 써서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는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마름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판단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식으로는 조건에 의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에 의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기 흩어진다는 뜻이죠. 이쪽 저쪽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겠다. 그죠? 다시 줄여서 크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작업 입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잘 보시면은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한쪽이 짧고 한쪽이 높잖아요.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들 키보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쪽이 사람이 앉는 쪽이면 반대쪽, 다시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쪽이 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키보드의 옆면을
절단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되어지는 어떤 행위 또는 입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좀 낯선 개념인데요. 옛날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종이, 여기서 말하는 카드라고 하는 건 종이입니다.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요,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었는데 카드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받는다라고 할 때 이걸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낯선 부분이 되겠는데요. 종이 테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이프 구조하면 아마 많이 알면 그 음악 듣는 카세트 테이프, 그보다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건 캠코더에 사용된 캠코더 테이프, 또 다른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비디오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친숙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비디오를 보면서 어렸을 때 뭐 교육을 받거나 뭐 동화를 익히거나 영어 공부를 했거나 이럴 경우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건 비닐 재질에 입혀진 그런 테이프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종이 테이프라고 되어 있죠. 요 모양은 대충 짐작가시죠. 테이프의 어느 일정 부분을 절단한다면 뭐 펄럭이는 모양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종이에 실제로 이렇게 테이프 있다고 한다면요, 종이에 동그란 아주 작은 동그란 구멍들을 뚫어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기 힘들죠. 하지만 뭐 90년대 중후반까지도 일부 그 큰 시스템들에서는 종이 테이프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브니까 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고 부로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는 부분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시고 하면서 많이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이 기호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는 좀 위에 루틴이라는 의미는 뭐 같은 일정 구간을 반복한다는 건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다음번에 나오는 기호는 반복되는 명령들을 표현할 때 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눠진 건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냐면요, 이렇게 됐으면 위에 어떤 조건들이 기술이 되어져요. 교수님이 조건이라고 썼지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서 차차 익히셔야 되는 건데, 초기값이라든가 변화를 주어야 되는 값,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줘야 되는 어떤 값들을 이 부분에 기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식으로 여기다 뭐 이름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뭐 할 때는요, 플로우 차트에서 표현을 할 때는요. 그리고 이 안에 많은 진행돼야 될 내용들을 기술하게 되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밑에 있는 이 그림 안에는 뭐가 올 수 있다는 뜻이냐면 마름모 기호가 올 수도 있고, 마름모 아까 뭐라 그랬죠?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각형의 처리 기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기호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위에 이 지금 작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 밑에는 내용이 들어가는 큰 공간, 넓은 공간이고요. 이 부분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낯선 기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종이 테이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테이프, 여러분들이 보셨던 음악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자, 요거 보시면 대충 짐작하시죠? 자, 이게 릴 모양이죠. 릴 부분이 동그랗게 돼 있고요. 거기 테이프 연결되어 있는 형태. 어떤 건지 아실 거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거나 뺀다라고 하는 모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플로차트를 쓰더라도 되게 거의 안 쓸 가능성이 높죠. 자, 또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화면에 출력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여러분들한테는 친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되게 모니터 그러면 뭘 알고 있냐면 LCD 모니터요. 이렇게 해서 얘는 너무 얇아요. 이렇게 했고 밑에 뭐 다리가 이렇게 달린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시스템에 처음 개발되고 뭐 텔레비전과 같은 형태들이 등장했던 초창기는 CRT 모니터라고 하는 거 아세요?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뒤가 되게 길었죠, 이렇게. 그리고 앞에 유리로 된 관이 있고요. 그 안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떨어져 있어서 전자청에서 전자들이 발사돼서 화면에 충돌해서 글씨가 새겨지는 방식. 이 방식의 모니터를 CRT 모니터라고 하잖아요. 이 CRT 모니터를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예, 이쪽에 이 둥그스름한 부분이 유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모양을 따서 이렇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스크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그리면 디스크 모양이 되겠죠. 이것도 좀 작게 그려졌는데요. 좀 일반적으로 그린 형태 모양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크 모양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합 표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인데 크지 않아요. 조그맣게 그리고요. 어떠한 경우들을 말하냐면 여기 설명 뭐라고 되냐면 순서도를 그려나가는데 우리 종이에 한 페이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플로우 차트는 어디에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이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페이지 안 그려질 때 그 흐름이 연결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거를 어디 공간이 애매한데 여기 그려볼까요? 자, A4 용지라고 할게요. 용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4 용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플로우 차트를 막 그렸어요.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려가다가 더 그려야 되겠어요. 근데 종이가 부족한 거예요. 내지는요. 옆에 공간은 많이 비어서 옆 공간으로 넘어가서 이걸 그려야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에 기호를 달아요. 만약에 A 너무 작죠. 너무 작다. 이거 확대해서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에 A 그럼 여기 A 써주고 A 써줬으면 두 개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옷에 있는 똑딱이 버튼 있잖아요. 양쪽에 같은 똑딱이 버튼을 딱 연결해야지 딸깍하고 잠겨지잖아요. 그런 형태의 개념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그린다. 이 부분이 어디로 연결된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페이지 끝에만 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B 그러면 다른 용지에 B라고 쓰셔서 연결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결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순서도 흐름을 다른 페이지 순서도로 연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하고 약간 다른 것은 위에 건 내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 연결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이건 위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서 좀 다르게 쓰여지는데요. 더 많이 쓰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앞에 설명했던 똑딱이 버튼 같은 이 결합 기호로서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온라인 기억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온라인 보조 기억 장치 쓴다고 할 때는 이런 표시를 쓰고요. 그다음 온라인, 오프라인 이 개념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트워크에 연결됐다는 뜻이고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올리면 그 온라인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USB에 들어와 있는 USB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친구가 빌려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 컴퓨터에 꽂았어요. 그럼 오프라인 상태잖아요. 뭐 그런 형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화살표지요. 자, 화살표는 기본적으로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단 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선, 다시 얘기해서 화살표가 없는 선도 가능해요. 그리고 화살표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텐데
그러면 화살표가 있으면 어떻게 가요? 진행 방향이 일의 흐름이 화살표가 없는 부분에 시작해서 화살표 쪽으로 이동하시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화살표가 없는 경우에 그냥 선으로만 이렇게 표시됐어요. 그러면요, 통상적으로 플로우 차트에서는 좌에서 우로 흐르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표현한 거에서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석은 이건 지금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 사각형 기억나시죠? 처리라고 했어요. 처리 옆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A는 변수입니다. C는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어떤 흐름이나 처리한 내용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IT 공부하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한테는 이 주석다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중요해요 라고 하는 거부터 체크를 하고 가면 아주 필수적인 거 터미널 기호죠.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 다음에 입출력은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지만 알아두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 변수 초기화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거 판단 조건 빠지면 문제 해결하고 처리하고 결과 내기 힘들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고급 기능 할 때 서브루틴이라든가 서브루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반복 수행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종종 처리기호 표시한 디스플레이 하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디스크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알고리즘을 많이 그려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결합기호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다른 말로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뭐 이런 정도 한 반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가 아니라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플로차트 실제 예에 가서 한번 볼까요? 자, 다양한 A를 만날 수 있을 건데 이제 뭐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라면 끓여 먹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내줬던 게 학교 오는 데까지의 과정들을 아마 상세히 나눠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플로우 차트를 보고 플로우 차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 보시고 뭐 학교까지 오는 과정을 슈도 코드가 아니라 플로우 차트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실까요? 시작과 끝 나타내는 기호 쓰였습니다. 스타트 엔드 쓰였고요. 이거 뭐라 그랬죠? 네, 판단 기호예요. 그죠? 판단을 했는데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철이 파업을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어요. 파업했어요. 그러면 버스는 파업을 했니? 그랬어요. 그러면 택시를 탄다. 처리기호조 사각형. 네. 그 다음에 뭐 무역센터에 간다. 무역센터에 도착하면 내리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무역센터인가? 아니야. 무역센터인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최종적으로 무역센터 간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더 세세하게 늘려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지하철을 탄다. 자, 버스가 파업하지 않았으면 버스를 탄다. 결국은 무역센터에 간다. 그리고 이 일은 처리가 끝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다음 예제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작. 한글로 썼어요. 아까 위에 건 영어로 쓰여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엔드가 빠져 있는데요. 보시면 물건을 주문한다. 마음에 드는가? 예.
그럼 어때요? 나를 칭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럼 다른 것을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호 앞에 기호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빠졌네. 앞에서 빠졌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니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점이 불만인지 확인을 한다. 뭐 그리고 뭐 다른 것을 사볼까? 이렇게 간다고 해놨는데 설명한데 조금 좋은 내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대충 이렇게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프린트 하는 거예요. 프린트. 여기 조금 안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출력이죠.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린터들은 되게 이런 식일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종이가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딱 흘러나오는 모양일 텐데, 여기서 종이가 반듯하게 흘러나오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종이 이렇게 춤추면서 흘러나오는 모양이 되죠. 그 모양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플로우 차트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뭐 교수님들도 그리면서 오랜만에 그려보니까 아까 도형들을 썩 그렇게 예쁘게 그리기가 애매했었는데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나시죠?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이런 게 그려져 있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템플릿이라고 하지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뭐 교수님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뭐 크고 작은 거 뭐 더 큰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 플로우 차트 템플릿들을 보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내용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뒤집혀서 인쇄가 됐네요. 그럼 밑에 거 볼게요. 위에 거 뒤집혀서 인쇄되어 있어서 밑에 거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그죠? 도큐먼트.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지금 뒤집혀 있는데 위에 거 보면 이렇게 도큐멘트 프린트 되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력되는 형태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볼까요? 여기 보면 조건 판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조건 판단하는 기호들을 만들어져 있고요. 처리 기호 많이 쓰여진가요? 큰 것도 있고요, 긴 것도 있고요, 정사각형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제공을 해놨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플로우 차트의 도식을 익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 해결의 과정들을 혼란 없이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려내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 기호를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른가 이렇게 했어요. 배가 부른가 하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그릴 때는 도형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도 지금 삐뚤빠뚤 그려져요. 배가 부른가? 그러니까 아니요. 안 불러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배가 부른가? yes. 그래요. 배가 불러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쁘게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위와 같은 템플릿에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들에 알고리즘 연습을 하면서 이 플로우 차트에 대한 것을 말씀들을 하시면서요, 무엇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어떤 디지털 도구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에 보면 도형 그리는 거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도형 그리기로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 실제 비즈니스 필드에서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도형으로 그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내가 그린 플로우 차트 어떤 방법들을 정말 잘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잘 정리된 서류를
도구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실제 우리는 알고리즘을 갖고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보여줘야 돼요. 확실하게 도큐멘트로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런 도구들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경우에는 실제 종이에 펜으로 그리거나 극익 도움을 받는다면 이러한 템플릿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저는 도큐멘트나 프레젠테이션으로 그려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나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그 밖에 다른 뭐 자기가 사용하기 편한 도구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보태서 추천을 하자면 브라우저에 그러니까 인터넷 브라우저에 draw.io라고 주소창에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주소창에 그러면요 웹상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다이어그램을 정말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을 지원을 해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플로우 차트는 미안합니다. 플로우 차트는 다이어그램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draw.io라는 사이트가 정말로 깔끔하게 특별히 뭐 내가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사야 되잖아요.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릴 수 있는 도구 제공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